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티쿤은 해외 직판을 지원합니다. 티쿤도 해외 직판보다 국내 판매가 더 쉬우면 국내 판매 사업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합니다. 이유는 국내에서 소상공인이 물건을 파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티코문은 아시다시피 명함, 스티커 같은 인쇄물을 일본에 250억 원어치까지 팔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매각을 했었지만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거를 일본의 직판에서 회사를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국내 사업에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해외 직판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티쿤이니까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게 업이니까 국내 사업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국내에서 자영업해서 혹은 소상인이 팔아서 돈만 벌 수 있다는 걸 보기만 하면 입증이 되면은 전 해외 직판도 하지만 국내 사업 할 겁니다. 근데 전 아무리 봐도 국내 사업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와 오랫동안 만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해요. 저는 장사는 진짜 할 게 못 됩니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굳이 해야 되는 어떻게든지 장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기질이 됐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사해야만 하는 사람, 이분들에게는 국내에서 판매업하지 말고 해외에 판매하라고 권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별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 통계 좀 놀랍지 않을까요? 이 통계 저는 제가 처음 만든 것 같아요. 비전문직 자영업자. 왜 비전문직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층이 너무 달라요. 의사, 변호사, 변리사, 통역사, 이런 분들하고 비전문직 자영업자하고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계급이 다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직 자영업자가 약사 뭐 이런 전부 다 전문직이죠. 전문직 자영업자가 20에서 30만 명 된단 말이에요. 비전문직, 그러니까 뭐 편의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탁소 운영하고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는 비전문직 자영업자하고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문직 자영업자 중에서 20%만 비전문직 자영업자가 550만에서
570만 명 되거든요. 이 중에서 20%만 월급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20%만 월급을 가져가요. 자기 급여죠. 근데 월급 얼마 가져가는지 알아보니까 보통 150에서 200만 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월급 150에서 200만 원으로 장기수선금, 감가상각비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통계를 어디서 찾았냐 물으면 또 시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통계 전부 챗GPT에서 찾았습니다. 챗GPT 통계 틀려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사람이 도저히 지지 않을 거라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바둑에서 세계 최강이었던, 뭐 그 당시에는 뭐 완전히 1인자는 아니었죠. 뭐 2인자 정도 됐었는데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렸잖아요. 챗GPT는 자기 학습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전문직 자영업자는 몇 명이니? 이 중에서 자기 월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정은 몇 프로야? 그리고 가지고 가는 월급은 평균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 이전에 수십 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질문을 해서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하고 틀린 거, 너 이거 틀렸잖아, 앞에 한 얘기하고 뒤에 한 얘기하고 달라,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면 계속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비전문직 자영업자는 5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거 맞아요. 전문직 자영업자를 뺐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수는 570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좀 줄은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자영업자 전체는 570만 명이라고 보면 돼요. 이들 중에서 월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장은 2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챗GPT가 계속 통계를 돌려봐서 찾아낸 거지 이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그 11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비전문직이에요.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거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문직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비전문직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월급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야, 비용을 빼고 순수익이 비전문직 자영업자 월급이냐? 맞대요. 비전문직 자영업자가 받는 월급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고 남는 순수익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쨌든 뭐 더 빼지 않으니까
150에서 200만 원이라도 가지고 가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또 하나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순수익 중에서 감가상각비나 장기수선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냐? 그러니까 비용을 빼고 순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너가 뺀 비용에 감가상각비나 장기수선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빠져 있냐 물어봤더니 자영업자의 순수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나 장기수선금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전 이 통계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돌려봤을 때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자영업이, 특히 비전문직 자영업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죠. 저도 이 통계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저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가지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 평균 노동시간이 비전문직 자영업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0에서 60시간입니다. 이거 더 됩니다, 사실은. 주 5일 근무라고 치면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6일 근무로 쳐도 8시간, 10시간 죽으라고 일해서 달랑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데 감가상각비 또 써야 된다는 거죠. 빚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이 통계가 맞다고 확신해요.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돌려보고 했는데 이 통계 맞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고금리,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재의 정권의 행태를 봐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미 자영업 비율은 19%대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12%대예요. 이미 많아요. 근데 한국은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전부 예비 창업자잖아요. 2024년 현재 50세 이상 인구가 2,400만 명입니다. 10년 뒤면 3천만 명이 돼요.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밀려오게 되는 구조잖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임대료 낮춰주기 운동을 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이 되냔 말이죠. 그리고 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창업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하라. 아니, 면밀하게 조사하나 마나 이 예비군이 이렇게 많은데 뭘 면밀하게 조사해보냐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국내에서 비전문직 창업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나마 의욕이 있고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어 하면 해외 직판 하시라는 거예요. 해외 직판은 티쿤이 이미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회사를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런 통계들을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 제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된다면 해외 직판 하시라는 거고요.
이 관련된 지금 자료들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보세요. 자, 하여간 부디 해외 직판 단톡방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통계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국내에서 비전문직 자영업 시작해도 된다는 통계 나오면 제가 바꿀게요. 저는 뭐 여러분하고 그런 거 갖고 다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티코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편하게 서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10월 30일 날 이번 달 말에 컵 일본 직판에 성공한 에드컵 사장님, 에드컵.jp 사장님 성공 사례 발표해야 합니다. 이분도 중소기업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누가 공개하겠어요? 공개하면 경쟁자 등록 나올까 봐 부들부들 다 떠는데 자기 경험 다 공개해 주시잖아요. 꼭 좀 참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미 눈이 트인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동영상 밑에 이 페이지 주소 링크 걸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와서 좀 공부하셔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또 실패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안타까워요. 왜 계속 국내에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이런 통계도 계속 뽑고 여러분에게 좀 쓸모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또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